이별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연락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잊는 거 아닐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근데요, 남자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아직도 내 프레임 안에 있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시점에 불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한 행동을 해버리면 원래는 스스로 돌아올 남자였던 그 사람도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인지 혹은 행동해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즉, 그 남자가 스스로 돌아올 남자인지 아닌지 단 1분 만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뭐 때문에 망쳐왔는지 혹은 왜 기다려야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진짜 돌아올 남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끝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시 내려놓는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류형 이별을 하는 남자는 언젠간 돌아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왜냐면은 그 남자의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선적으로 말로 드러나는 신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별을 통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안하다. 내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남자들은 감정이 남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이건 아직 혼란스러운 단계에 있는 남자들의 언어인데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지만 이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낮추는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도죠. 완전히 식었으면은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안 해요. 그저 이 관계는 끝이야 라고 말할 뿐이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은 힘들다. 조금만 시간을 줘. 이거는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도피 단계에 들어간 남자들의 전형적인 멘트예요. 그는 당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룰 여유가 없어서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감정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혼란이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별은 끝이 아니라 감정의 휴식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호들도 있는데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행동이거든요. 이별을 결심했는데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은 마음이 완전히 다친 게 아니니까요. 꼭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화 중에 눈을 피하지 못하고 울먹거리거나 표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감정 억제를 실패한 경우의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완전히 감정이 식은 사람은 울지 않거든요.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이기에 울음을 참거나 표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의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별 후에도 연결선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스토리를 계속 본다거나 프로필을 확인한다거나 대화창을 열어본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나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너도 나처럼 불안하지? 라는 형태의 조용히 감정을 탐색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그때는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를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당신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공백 속에서 남자의 후회가 자라고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뒷부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남자, 이런 돌아올 남자에게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행동 3가지를 함께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모르고 행동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관계도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두면은 사라지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남자들은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남자는 당신이 멈추는 순간 이 관계가 진짜 여기까지구나 하고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에게는 기다림이 답은 아니에요. 조용히 두면 더 멀어지고 더 익숙해지고 더 편해져서 결국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가벼운 접점을 만들어 가야 하는 케이스예요. 지금부터 그 남자가 어떤 타입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이별 후 가장 먼저 해방감에 찾아오는 남자예요.
이제 좀 살겠다.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하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나를 이제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내면의 심리는 해방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해방감이라는 게 완전히 감정이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관계 안에 쌓였던 피로, 압박, 갈등, 책임감 같은 감정의 부담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기분의 반등이에요. 즉, 너에 대한 감정이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부담이 없는 이 상태가 편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되게 치명적인 오해를 하거든요. 여성분들이 이 해방감을 정말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서 확인하려고 연락을 하거나 잡으려는 행동을 그 순간 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머릿속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역시 혼자가 더 편하네? 라고 말이죠. 즉,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순간 그 해방감은 이별의 근거가 되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유형이 더 까다로운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해방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조용히 강화되는 감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남자는 힘들었던 감정의 부재를 평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싸움이 없고 요구가 없고 감정의 압박이 없고 연락의 의무가 없던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남자는 점점 이게 맞는 건가? 왜 이렇게 편하지? 이런 확신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절대 기다리기만 해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박하게 연락을 해서 압박을 주는 순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 소중함을 알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남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요. 해방감을 느끼는 남자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자극하는 대화가 아니라 당신이 예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비감성적인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가 느끼는 평온함을 당신이 주던 압박감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걸로 인식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감정은 사라져서 떠난 게 아니라 감정의 부담감이 사라진 평온함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는 행동은 안 되고 확인하려는 메시지도 오히려 해방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 쪽으로 이끌어야 해요.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조금 더 파고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겉으로 보기엔 조금 더 나은 케이스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훨씬 더 조심해야 될 남자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감정 피로로 무반응해진 남자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별 전, 예전에는 작은 문제로도 서로 부딪히고 말다툼이 자주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남자랑 싸우지를 않는 거죠. 그래 알겠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우리의 관계가 조금 편해졌나?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나아졌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 감정의 고갈이에요. 남자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오히려 싸우거든요. 왜냐면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계속된 갈등 속에서 감정이 너무 무거워지면은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아예 멈춰버리죠. 이 단계에서는 그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체력이 바닥나서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남자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더 편하네. 이제는 감정의 소모가 없으니까 숨쉬기가 편하다 라고 말해줘. 그 조용함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이 관계를 떠나도 괜찮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의 남자에게는 그냥 기다리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독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관계를 다시 감정 소모가 없는 상태로 새로 정의하는 케이스가 필요해요. 즉, 부담감 없는 가벼운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싸움이 사라지는 건 좋은 게 아니라 감정의 체력이 바닥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그 남자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기다림이 아니라 무게를 완전히 뺀 가벼운 연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완전 단절한 남자의 경우에는 그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기다리면 돌아온 남자도 아니고 가벼운 접점으로도 풀리는 남자가 아니거든요. 이별과 동시에 관계의 단절을 선택한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유형은 패턴이 아주 분명한데요. 헤어지자마자 바로 차단하고 인스타 카톡 일십하고 그만하자 이젠 끝내자라는 단호한 선을 그어버리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마음이 떠났구나. 이건 답이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단순한 정떨어짐이 아니에요. 단절형의 남자는 대부분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벽을 치는 거거든요. 사실 감정이 완전히 식었으면은 삭제도 차단도 도망도 안 쳐요. 그냥 모든 게 무감각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도 방법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런 단절한 남자에게는 지금 당장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온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압박이 없는 온기를 전달하는 게 되게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별 직후에 감정이 되게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당시에 연락하면은 100% 역효과가 나거든요. 정리 몬드가 끝나는 데에는 보통 3에서 6주 정도가 걸려요. 바로 그때에 아주 짧은 맥락 있는 메시지를 하나 보내면 됩니다. 그 맥락 있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스를 총 정리를 다룬 영상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그 케이스에 속한다라면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해방감으로 떠난 남자는 공백이 이 팀으로 잊어진다. 그리고 감정이 필요한 남자는 기다리면 멀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접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절형 남자에게는 직접 다가가면 역효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가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공통적으로 멈추면 돌아오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 있게 움직이면은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보면서 그러니 나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돌아온 남자에 속하는 경우네? 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순간 원래는 돌아올 남자였던 사람도 한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게 되죠. 제가 상담하면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확인하려는 연락을 계속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이미 돌아올 남자의 패턴인 사람한테도 불안하니까 그걸 못 참고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연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 생각은 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지?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돼? 나 아직 너한테 관심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요. 남자는 이런 말을 들게 되면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고 말이죠. 남자가 다시 돌아오려면요, 마음속에서 혼란, 후회, 감정의 재정비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연락이 그 순간에 그 감정을 아예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좀 심했지 라고 후회할 사람이었는데 그런 연락으로 인해 오히려 이렇게 확신해 버리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린 안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SNS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다거나 누구랑 노는 척, 일부러 과시하는 거, 그리고 일부러 행복한 척 스토리를 올리는 것처럼 너 보라고 올리는 거를 티내는 게시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거는 남자의 감정을 약간 방어 모드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들은 이렇게 느껴요. 내 감정을 흔들어 보려고 일부러 이러나? 나를 자극하려고 이러나? 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미련을 줄이는 행동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계를 강화시키는 행동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돌아온 남자들은 감정이 완전히 식은 사람이 아니죠. 애초에 흔들릴 상태예요. 그때 SNS로 자극해버리면 그 흔들리던 감정이 조심해야 되는 감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되는 거는 정말 최악의 타이밍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화를 잘해보면 뭔가 풀리지 않을까 하고 좋은 의도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망가뜨리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우리 그때 왜 그랬을까? 헤어진 이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안 돼?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라는 말들이요. 남자의 머릿속에선 이게 전부 압박으로 들려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남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전달해 버리게 되면 스스로 상대의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셈이에요.
정리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돌아올 남자에게 절대 해서도 안 될 말들 세 가지예요. 확인하려고 하는 연락, SNS로 자극하는 행동,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 말이죠. 이 세 가지만 피해도 돌아올 남자들의 감정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서서히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상담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온 패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남자는 감정이 식어서 떠나는 경우보다 그 감정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남자는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고 또 어떤 남자는 기다리면 정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차분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지금 내 불안을 잠깐이라도 줄이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을 되돌리는 건 운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거나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당신이 지금 언제 연락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판단하기 좋은 영상을 걸어 두었어요.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마음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그만큼 곁에서 누가 잡아주길 바라는 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기준과 방향들이 여러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에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려고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질 연애 고민은 제가 전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뵐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떠먹 채널들은 단순히 재회하는 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재회 이후에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편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그냥 버튼이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행복한 연애, 이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애를 떠먹여드리는 연떠먹입니다.